한국산 무기의 납기 속도는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폴란드 역사 전체를 넘어버렸죠.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산 무기인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빠른 속도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폴란드 군수청에 따르면 주말 사이 12대의 K9 자주포와 5대의 K2 전차가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하여 현지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전했는데요. 2022년 8월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월단위 납기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네티즌은 우리는 군사 강국입니다. 브라보! 라면서 기쁨을 드러내었죠.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2026년까지 진행될 212문 인도 가운데 66문이 작년에 이미 도입 완료되었으며 올해는 6월 5차분 6문 인도 이후 2개월 뒤인 8월에 6차분 12문이 인도되어 현재까지 무려 84문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계약이 실시된 지 정확히 만 2년 만의 성과로 일주일에 거의 한 대꼴로 폴란드에 도착한 셈이죠.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빠른 납기에도 불구하고 몇몇 폴란드 네티즌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자국산 크랩 자주포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크랩 무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에 크랩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은 왜 듣지 못합니까? K9만 해당됩니까? 올해 얼마나 많은 크랩을 받았나요? 차라리 크랩 소식을 더 듣고 싶어요. 라고 하죠. K9에 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소식이든지 반대파들은 주구장창 크랩만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자국산이라고 지칭하는 크랩도 막상 뚜껑을 까보면 자국산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차체는 한국의 K9 차체를 사용하며 포탑은 영국의 AS-90 포탑, 포시는 프랑스 넥스터의 155mm 포를 가져와서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서 조립만 하는 것이거든요. 반면 한국은 차체, 포탑, 포심, 미션, 전장비 등 90% 이상 국산 제품을 사용하며 라이센스하여 생산하는 독일산 엔진도 기술 제휴로 부품의 80%를 국내에서 생산할 기술력을 갖췄으며 최근에는 STX 엔진의 K9 자주포용 엔진 SMV-1000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내구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SMV-1000 엔진이 탑재된 K9 자주포의 공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이 크랩 자주포에 대해 왜 자부심을 느끼는지 잘은 모르겠다만 정작 그 자국산이라는 자주포의 인도는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계약이 체결된 크랩 122대 계약은 현재까지 8년간 80문이 인도되었는데 이는 만 2년간 인도된 K9 83문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80문에 8년, 84문에 2년,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이며 보통 사람들이라면 긴박한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한국의 고마움을 느낄 것 같은데 다 보통이 아닌가 봅니다. 18. 문은 우크라이나에 기증되어 현재 남아있는 크랩 자주포의 숫자는 62문 뿐인데요. 한국과의 방산계약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초라한 포병 부대를 유지했을 폴란드였죠. 크랩 자주포의 인도가 더 답이 없는 것은 2024년까지 남은 물량 42문을 인도해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우크라이나가 크랩 자주포를 사주기로 하면서 제주사인 스탈로바 볼라가 폴란드행 크랩 자주포 인도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연기하였습니다. 폴란드 구정부가 2022년 한국산 K9 자주포 672문 도입 계약을 체결할 때 극성 크랩맘들을 달래기 위해 48문의 추가 계약도 실행되었는데 현재 2016년도 계약 물량 42대도 받지 못한 상황이니 2차 계약 인도는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신정부는 152문의 크랩 자주포 계약을 또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자국 방산업체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폴란드판 보잉이다. 크랩의 인도 지연은 이름만 국산인 짜깁기 무기체계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제 AS-90 기반 포탄은 영국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거라 앞으로의 개량 및 정비에 난제가 있는 상황이고 당장 크랩에 들어가는 독일제 MT-881 엔진 납품 속도도 연간 30대에 불과한데 라이센스를 허용받지 못한 폴란드는 직구밖에는 방법이 없어 폴란드가 아무리 라인을 증설한다 한들 답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엄청나게 욕먹고 있는 폴란드 정치인이 있는데요. 바로 현 국방부 차관인 파웰 베이다입니다. 전 정부인 PSI 집권 당시 아주 극성으로 한국과의 방산계약을 비방했던 사람인데 현재 차관이 된 이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한국 무기 빠돌이인 마냥 자신의 SNS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K-팝에 빠져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을 리는 없고 전 정부의 공을 마치 자기가 세운 공인 것 마냥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융단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벨베이다는 K9과 K2의 납기 소식을 전하며 더 가치 있는 배송이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적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산 무기를 홍보해주는 것이니 별다른 악감정이 없을 수 있지만 폴란드인 입장에서는 황당 그 자체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까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베이다 차관이었으니까요. 2022년 그는 한폴 방산계약 당시 어떤 비방을 했냐면 PSA가 외국 전차, 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비행기를 구매하며 폴란드 사회를 몇 억 GOT 빚지게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뭐라던가. 부하차코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구매한 크랩 자주포 중 16대는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한국의 K9 자주포 674대를 긴급 주문하여 후타스탈로바 볼라에서 크랩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광기 또는 어리석음 둘 중 하나겠죠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글을 본 국방부에서 아예 대놓고 선동질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국방부는 후타스탈로바 볼라의 크랩 제작 중단 주장에 대한 정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폴란드 무기 산업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당혹스럽습니다. 라면서 반박하였죠. 이 파헬베이다 진영 사람들은 전차를 도입하느니 차라리 드론을 도입하라며 자칭 군사 전문가인 척을 했는데 한 외국 전차의 비용이 800개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들은 전차, 보병 전투 차량, 자주포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측에서 사용됩니다. 외신들은 이러한 드론 시스템이 현대 군대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휴 멍청한 사람들, 왜 그들은 서방 전차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나요? 너희 해충들은 국회에서 나가라.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차를 요청하는 게 이상하네요. 자살폭탄 드론으로 상대의 참호진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당시 핫했던 전차 무용론에 힘입어 K2 전차 도입을 반대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이다 차관은 아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관님.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어먹을 위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이 위선자 놈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신분열증인가? 참고로 당신은 위선 레벨 100입니다. 당신은 캠프의 다른 사람들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네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PSI가 이 탱크와 자주포를 구입했고 계약된 탱크 외에는 더 이상 새로운 탱크가 없을 거예요. 부하차크가 이미 주문한 건데요. 당신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넌 부끄러움도 없구나 라면서 극딜을 꽂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한국산 무기들은 엄청난 속도로 폴란드에 납기될 테고 남은 잔여 물량이 도달할 때마다 파헬베이다는 자신의 임기 내내 이러한 욕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도 이를 느끼고 있는지 그래도 최근에는 2차 계약도 추진하면서 이건 진짜 나의 공이 맞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파헬베이다이죠. 한편 한국산 무기의 엄청난 납기 속도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미국 블룸버그는 한국산 무기들은 미국보다 빠르고 가성비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죠. South Korea has set its sights on becoming one of top countries for arms exports. Hanwha Aerospace has promised last year to send 672 of these howitzers to Poland as Warsaw grows more wary of Russia. It sees Korean weapons as reasonably priced and advanced enough to take on Russian systems. Hanwha Aerospace, Korea's leading defense contractor, has been making ground weapons for almost 50 years and never stopped, even as overseas rivals moved on to sixth-generation fighter jets and unmanned drones. Until recently, military analysts saw Hanwha as a relic, its products insufficient for 21st century warfare. The war in Ukraine has proved them wrong. In the 2 years since Russia's invasion, Hanwha's annual export revenue from weaponry grew 11-fold to $1.1 billion, and shares are up about 350%. Hanwha's revival reflects a gap in the global defense industry. This creates opportunity for the weapons maker. And the CEO says, while the more traditional weapons will remain its core products, Hanwha will ultimately develop an engine for sixth-generation fighter jets. 최근 보도된 발표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가동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임이 드러나는데 올해 상반기 현대로템 방산 부문의 공장 가동률은 무려 107.5%로 지난해 말보다 더욱 늘어났는데요. 100%가 넘어간다는 것은 회사가 생산 능력 대비 추가해서 공장을 가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야근. 우리 현장분들 보너스 좀 많이 챙겨드리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창원 2, 3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동률 90%를 기록하면서 6개월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 대부분이 현재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죠. 폴란드 후타스타볼라가 우크라이나권 주문 하나로 크랩 생산을 연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호주, 이집트, 폴란드 거기다 루마니아권까지 대거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 이집트 물량은 현지에서 생산되지만 이 역시 한국에서 제작하여 보내는 부품 장비들도 있죠. 한국산 무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늘 어떠한 근거도 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배웠나 싶을 정도로요. 그들은 속으로 성능 미달이나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한국은 초월하여 제품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정작까지는 못하고 뇌피셜이나 막연한 미래를 가지고 욕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방이 흔들리지 않고 한국 방산이 꿋꿋이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확실한 건 전 세계 사람 5명 중 1명은 비정상이다. 중국인이 15억이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